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오는 9일 수요일입니다. KBS 새 사장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KBS 안팎에서는 도로 길환영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KBS 새 사장 선출 문제 미디어스의 김환 편집장과 함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9일 이사회가 새로운 KBS 사장 선출한다고요? 일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KBS 사장에는 총 한 30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 KBS 이사회는 1차로 이제 6명을 뽑았습니다. 30여 명 좀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 같은데 다른 때와 비교하면 좀 많은 숫자 아닌가요? 예, 다른 때와 비교하면 좀 많은 숫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권 차원에서의 정확한 오더가 없기 때문에 그 여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그 응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서부터 예. 좀 이번의 경우에는 어쨌든 KBS 안팎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선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투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좀 후보가 많았다 이런 분석까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1차적으로 6명의 후보가 걸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투표는 2차 10일인 총 이제 3표씩 행사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 6명의 후보자를 최종 면접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30여 명 중에서 6명을 이제 골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6명이 이제 최종 올라가서 이사회에서 이 6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게 되는 겁니까? 네, 이사회가 그 앞전에 특단의 무슨 재공모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이 6명 중에서 사장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 6명에 대해서 이사회는 9일날 이제 오전부터 1인당 한 40분가량의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면접이 끝난 이후에 이제 오후에 투표를 통해서 그 최종 사장 후보 1인을 그 선정하게 됩니다. 예. 이 최종 후보에 오른 6사람 누군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6명 중에서도 언론 등을 통해서 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명의 후보는 고대영 전 KBS 본부장, 홍성주 전 방통위원, 그리고 이제 조대현 전 KBS 부사장, 류현순 현 KBS 부사장, 그다음에 이동식 전 KBS 비즈니스 감사, 이상효 KBS 기획팀장, 이렇게 이제 6명이 후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이력에서 모두 이제 KBS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사회 쪽에서도 이제 낙하산 논란을 의식을 한 탓인지, 전부 다 이제 KBS 출신들로 6명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KBS 안팎이나 언론에서는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홍성주 전 방통위원, 그다음에 류현순 현 KBS 부사장 정도를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누가 더 유력하냐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홍성규 전 방통위원의 대결에 류현순 현 부사장이 좀 다크호스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일 좀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은데요. 예. 고대영, 근데 이제 표수가 재밌습니다. 고대영 전 KBS 본부장은 1차 표결에서 4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성규 KBS 이사 전 방통위원은 6표를 얻었고요.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것은 조대현 전 KBS 부사장은 7표입니다. 예. 류현순 부사장은 3표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표를 얻은 조대현 부사장이 아닌 왜 이제 4표나 6표, 3표에 그친 이들이 빅3로 뽑히냐, 요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조대현 전 부사장의 경우에 야권표가 이제 4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KBS 현 이사 구성에서 야권 이사들이 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투표에서는 1인 3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조대현 전 부사장이 이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권표가 분산되느냐 분산되지 않느냐, 야권표가 한 명의 후보를 향하느냐 아니면 야권표도 분산되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좀 KBS 사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난 이제 길한영 사장 해임 당시에서도 봤듯이 여권표의 분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어부지리로 후보 좀 이렇게 약세 후보로 분류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KBS 새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노조나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이 특별다수제를 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게 이번 사장 선출에는 뭐 물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이사회에서 합의만 했으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사회가 사장 추천 방식을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KBS 노조라든지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사장 특별다수제와 함께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사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KBS 사장을 뽑을 때는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그 특별다수제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통해서 사장을 뽑는 방식을 요구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차기 사장부터는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뽑히는 마지막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앞서 얘기했듯이 한 30명의 후보들이 대거 그 공모를 한 상황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KBS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누구는 된다보다도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부적격 후보 8인이 공개가 됐었고요. 예. 이번에 최종 후보 6명 중에 이제 4명이 부적격 후보입니다. 앞서 이제 좀 유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나 홍성규 전 방통위원 같은 경우들이 다 이제 그 부적격에 포함이 되어 있던 분들인데요. 예. 이제 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좀 장악형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KBS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 논란이나 정권 편향 시비에 이제 대부분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특히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고했던 시절에 이제 이분이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단순 보도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논란을 빚었었고, 뭐 당시 추모 공간이던 대한문에서 KBS 중계차를 빼라고 지시해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이제 불신 투표까지 갔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 본부장은 93.5%라는 좀 기록적인 불신임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제 이분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KBS 내부에서 나왔던 말이 청와대 직할로 내정됐다. 그래서 직할 본부장이라고 이분이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보도본부장으로 이제 영전을 했는데, 홍성규 전 방통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홍성규 전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통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KBS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던 때 이제 그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홍 방통위원이 그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성 강화 조치다.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좀 논란이 빚었고요. 예. 그다음에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종편 특혜를 내주고 의결해왔던 장본인입니다. 뭐 여러 종편이 지금 그 받고 있는 거의 모든 특혜를 다 의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이런 분이 다시 이제 공영방송 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적합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는 이 홍성규 위원 같은 경우에 사장으로 영입할 그런 의향을 가진 데가 없는 모양이죠? 글쎄요, 뭐 이분도 계속 방송계에서 뭐 KBS 사장을 비롯해서 좀 하마평에 올랐던 분이라서요. 예. 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고대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 뭐 전체 구성원은 아니될지라도 보도국장 할 당시에 93.5%가 불신임했는데 이런 분을 또 사장 후보로 선임을 한다.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고대영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김인규 사장 체제에서 KBS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때 사실 이제 사측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언론 장악 논란과 정권 편향 시비에 대부분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대사관하고도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KBS 내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2011년 8월에 이제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예. 고 씨를 미국 대사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빈번한 연락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민경욱 전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그 또 이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미 대사관의 정보통이었다는 거 아는 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고 씨는 이제 그거보다 마찬가지로 더 빈번한 이제 연락책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 씨가 그 민경욱 대변인보다 KBS 내에서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 씨의 문제는 또 뭐였냐면 요 내용을 그 보도한 KBS 기자를 타 부서로 발령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릭스의 폭로를 보도한 기자를.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복 인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KBS 수준료 인상 국면에서 왜 민주당을 도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 뭐 수사까지 갔었죠.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고 본부장이 그 접대 골프 논란을 받아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회와 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그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접대 골프를 받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 씨는 KBS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내부 감사에서 경고 제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유현순 현 부사장 같은 경우에 뭐 기란영 사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KBS 사장 뽑히는 KBS 사장이 기란영 사장이 일단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장인데요. 예. 그 자녀 임기 중간에 이제 뚜렷한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형 사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 KBS가 이제 장악 논란이 뜨겁고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는 인사가 아니라 무난한 인사를 이제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류 부사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권형 고위 관계자는 이제 그녀가 류 부사장이 좀 유력 후보가 아니겠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류 부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란영 사장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이런 지점에 그 강조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류현순 씨가 사장이 된다면 첫 번째 이제 공영방송 여자 사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좀 평가받을 부분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의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씨가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진숙 씨가 MBC 사장에 지원했을 때도 좀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여성 대통령 시대에 공영방송도 여자 사장을 통해서 좀 언론 장악 논란이라든지 공정성 시비 같은 것들을 좀 뒤로 미루는 이런 형태의 그 사장 선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조 쪽이나 KBS 기자협회 쪽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6명의 인사들이 다 이제 도로 기란형 체제 뭐 이런 입장 시각들이 강하고요. 예.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뭐 재공모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6명 중에서 사장이 나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 지금 이제 KBS가 기란영 사장 퇴진으로까지 이제 이어진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유력하다고 알려진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몇 면이 오히려 뭐 기란영 사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할 것 같지는 않은 지금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BS 안팎에서는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87년도에 열심히 뭐 민주화투쟁을 했더니 그 결과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뭐 KBS 내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우려를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사회가 이제 표결을 할 텐데 네. 이 기란영 사장 해임 투표 당시에는 뭐 여권표가 좀 분산이 됐다. 이런 네.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네.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그럴 가능성 혹시 보입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면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뭐 간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문창극 사태에서도 보듯이 공영방송의 그 의제 장악력이나 여론 주도력이라는 건 뭐 발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의만 되면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KBS 사장에 대해서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세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고대영 본부장이나 뭐 홍성규 방통위 전 위원이나 그 유현 사장이나 각각 여권에 실세하고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 정권의 의중과 자기가 닿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KBS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누구도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오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좀 자율적으로 여권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 KBS 이사회가 그런 수준의 이제 투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틀 후면 어쨌든 새 사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KBS 새 사장, 뭐 기란영 사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사장이 되겠지만은 네. 그 앞에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과제는 KBS 땅에 떨어진 KBS의 어떤 위상을 바로 세우는 걸 겁니다. 그거는 정책 독립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없던 시기에도 경험했지만 사장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좋다. 근데 이런 사장을 뽑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KBS 내부적으로는 수신료 문제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주기 위해선 KBS가 어느 정도 저널리즘으로서 역할, 그다음에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 속에서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제 조건까지 KBS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새 사장이 자녀 임기를 채우면서 그 연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엔 또 마찬가지로 KBS가 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내부의 화합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노조와 구노조라고 불리는 1노조와 2노조가 같이 투쟁을 해서 사장을 몰아냈고 여기에 간부급 이사들까지 합류를 하면서 기란 사장이 결국 퇴진을 했는데 해임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KBS 내부의 어떤 조직 문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과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없는 듯한 사장, KBS가 가장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KBS 새 사장 선임 문제,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